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19일 공연. 자,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이제 화려한 장식과 반짝이는 조명으로 사람들을 설레게 하는 것이 있죠.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자, 두 기자님은 크리스마스 트리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나무, 이 원산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보통 크리스마스 트리 하면은 서양 쪽에서 유래가 됐으니까. 자, 그래서요. 뭐 그쪽에 있는 나무 중에 뭐 전나무나 전나무. 뭐 이런 것들은 북반구 쪽에 위치한 북반구 어디요? 약간 조금 높은 곳. 얘기하세요. 산타가 있는 나라 핀란드. 핀란드 좋습니다. 저는 독일. 독일. 자, 크리스마스 트리로 주로 사랑받는 나무의 고향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진짜? 우리나라입니다. Made in Korea. 우리나라가 산타가 타는 데예요? 아니, 나무. 아니 왜냐면 그 얘기가 있는데 있는 나무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젊음을 너무 심하게 이루셨습니다. 자, 우리나라 전나무의 일종인 구상나무는 한라산, 지리산, 덕유산 등 해발 1000m 이상의 고지대에서 자생, 해외에서는 Korean Fir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야 크리스마스 트리가 우리나라 나무라고 하니까 되게 아니, 네, 사실 특이하네요. 누가 봐도 이 풍습은 서양 건데 이 품종을 어떻게 해서 크리스마스 나무를 우리나라 나무가 퍼지게 된 건가요? 아, 궁금하시죠? 네. 지금으로부터 119년 전인 1902년 선교차 조선을 찾았던 프랑스 신부 에밀 타케는 제주도 서귀포 성당의 주임 신부로 부임. 우리나라 식물들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한라산의 식물을 채집해 세계 식물연구기관에 표본을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1920년 식물 분류학자인 어니스트 윌슨은요, 구상나무 표본에 에이비스 코리아나라는 이름을 붙여 학계에 보고, 이렇게 해서 세상에 알려진 구상나무는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품종으로 개량돼 확산됐고요. 이렇게 사계절 내내 푸른빛을 뽐내며 크리스마스 트리로 전 세계에서 큰 사랑을 받게 된 것이죠. 와 이건 진짜 몰랐던 사실이네요. 그렇죠, 몰랐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구상나무가 점차 멸종 위기에 직면. 그 이유는 말이죠. 겨울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적설량이 줄어들게 됐고요. 이에 따라 토양에 공급되는 수분량까지 줄어들어 구상나무 생장에 영향을 끼친 건데요. 실제로 최근 구상나무 군락지 중 축구장 약 3,200여 개 정도의 면적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기후변화가 여기까지 뭐 영향을 미친 거니까. 말라 죽은 거예요, 물이 없어서. 그러니까 자연환경이 망가지면 이게 네.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생태계 또 하나가 축이 깨지면 이게 결국 연쇄적으로 큰 혼란이 오니까.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다른 나라의 나무들도 좀 비슷한 위기에 처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걱정이. 맞습니다. 우리 고유종인 구상나무뿐 아니라요. 전 세계 곳곳에서 자생하는 크리스마스 트리용 나무들도 기후변화로 인한 서식지 훼손, 해충 감염, 산림 벌채 등의 이유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정말 크리스마스 트리가 상상 속에만 나오는 그런 나무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사실 뭐 트리 장식하면서 가족들끼리 즐거운 추억도 만들고 얼마나 그런 재미난 얘기 많습니까? 근데 이게 만약 실제가 없어진다고 하면 정말 가슴 아프네. 자, 이번 특종도 마찬가지로 나무에 대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피곤한 아침 잠에서 깨어날 때 식곤증을 물리칠 때 습관처럼 꼭 찾는 게 있죠. 현대인의 필수품, 커피. 삶의 일부가 된 한 잔의 휴식, 커피. 지금은 저렴한 가격으로 전 세계 보편화. 현재 하루에 20억 잔 이상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몇십 년 뒤에는 커피가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 겨우 먹을 수 있는 사치품이 될지도 모릅니다. 왜? 2019년 영국의 식물원 연구진에 따르면 현재 야생 커피나무 품종 중 무려 60%가요.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중에 전 세계 커피 시장의 75%를 차지하는 대표 품종인 아라비카는 2040년에 멸종. 전체 커피 품종 중 80%는 2088년에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것이죠. 와 진짜? 아라비카면 사실 약간 그 제일 흔한 종류 중에 하나인데. 제일 네. 대중화돼 있는. 그렇지만 가장 많다는 건 그야말로 우리가 그거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사라진다고? 근데 커피가 왜 멸종돼? 난 커피나무가 멸종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네요. 아, 저는- 이것도 기후변화 때문인가요? 커피나무는요, 연평균 15도에서 24도의 선선한 기후에 고지대에서 자라며 풍부한 강수량을 필요로 하는데요. 이런 기후적 영향 때문에 열대, 아열대 지역의 북회기선 아래
커피 생산지가 집중돼 있습니다. 일명 커피 벨트를 형성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지. 예, 바로. 자, 그런데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연평균 기온이 상승, 가뭄과 폭우가 잦아진 탓에 커피 생산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08년에서 2013년 사이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커피나무에 녹병이 확산, 커피 생산량이 30%가 줄어들고요. 커피콩 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커피에 의존하는 분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게 좀 위험하다는 생각부터 드는데. 맞습니다. 이거 얼른 좀 병을 극복한다든지 아니면 보호를 좀 해서 나무를 좀 지켜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의 추억을 아름답게 지키고 후대 값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려면 지금 모두 환경을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15일 공개합니다. 일제 때 사라진 우리 모모모 문화. 2020년 비호감 K푸드 1위. 세계적으로 불명예를 하는 주인공은 바로 한국의 술인데요. 이게 약간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데 우리에게는 약간 소울푸드와 가까운데 그 초록병 소주 그거 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게 전통주라고 보기엔 희석식으로 만든 약간 맛이 좀 비슷하고 그렇잖아.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은 소주로 점철된 한국의 술 문화가 예전에는 맛도 종류도 다양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심지어 우리는 예부터 집집마다 술을 담가 먹는 가양주 문화가 있었는데요. 가양주는 조선시대 문헌에 기록된 종류만 약 400종, 기록되지 않은 것을 합치면 약 1000종. 우리에게도 어디에 내놔도 뒤처지지 않을 다양한 술이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런 걸 우리가 너무 잊고 살았구나. 저도 아니 진짜 기억나요. 저희 할머니도 술 담그셨거든요. 진짜. 그런데 이 활발했던 가양주 문화가 완전히 사라진 이유. 일제강점기 시절 세금 확보를 위해 1909년 일본은 술 제조에 세금을 매기는 주세법을 제정하고 1916년엔 더욱 강화된 주세령을 반포, 세금을 많이 거두고 관리하기 위해 가양주 제조 면허제까지 도입. 하루아침에 가내 수공업자들은 밀주업자로 전락했고요. 헐. 해마다 수천 명이 적발돼 벌금을 물어야만 했습니다. 아, 세금 징수액도 어마어마했는데요. 1933년에는 조선 전체 세액 중 무려 33%가 주세였을 정도라고 합니다. 와, 진짜. 그렇게 1916년에 30만 개 소이던 가양주 제조 면허는 1929년에 265개소, 1932년엔 1개소로 점점 줄다가 완전히 자취를 감췄는데요. 일제 만행 해악은 담배 해악을 능가하는 것 같아. 이게 뭐 아니 저런 것까지. 그러니까 우리 술 문화도 없애버린 거네요. 아니 술도 음식의 에이, 일종이고 사람 그럼. 그럼 김치 만들 때마다 김치 뭐 세금 내라 그런 거랑 뭐가 달라? 그렇게 가양주 문화가 사라지고 우리 전통주는 점점 더 사양길을 걷게 된 건데요. 그래서 우리의 전통 가양주를 되살리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986년 향토 술 담그기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됐고요. 2016년부터는 대형 양조장이 아닌 음식점에서도 직접 담근 술을 팔 수 있고 2017년도부터는 온라인에서도 전통주 판매가 허용됐습니다. 아, 온라인에 살 수 있어요? 맥주 소주는 다 안 되는데 전통주만. 이게 전통주 살리기 프로젝트인 거죠. 지원을 많이 해줬구나 그래도. 어쨌든 나중에는 좀 술이 또 하나의 인기 있는 K푸드 장르가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싶고 13일을 공개합니다. 지구 산소의 20%를 공급하고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연간 약 10억 톤씩 흡수. 지구의 허파라 불려온 아마존 열대우림.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이 이제 더 이상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브라질의 한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아마존 열대우림은 이산화탄소의 무덤이 아닌 이산화탄소의 굴뚝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보통 나무들은 살아있는 동안 이산화탄소를 흡수, 산소를 배출하는데요. 하지만 나무가 죽으면 이 대사 활동이 멈추면서 품고 있던 이산화탄소가 오히려 방출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 몇 년 새 아마존 지역의 수백만 그루의 나무들이 죽어나가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크게 증가한 것이죠. 그럼 나무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자, 아마존 열대우림이 파괴된 데에는 불법 벌목, 무분별한 난개발, 그리고 방화로 인한 대형 산불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목축업이 주요 산업인 브라질에서는 고기 소비량이 점차 늘어나자 더 많은 소를 키우기 위해서
열대우림에 불을 질러 목초지로 개간. 자, 그렇게 지난 8월 한 달 동안에만 2만 8천여 건의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무자비한 개발과 방화로 인해 최근 2년간 파괴된 아마존 열대우림 면적은 17,604제곱킬로미터, 서울 면적의 3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거? 사실 지금 심증적으로는 저걸 일부러 불을 냈다라고 우리가 모두 의심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일부러 화재가 사고로 많이 나니까. 그리고 딱 저렇게 계산된 대로 불 나고 꺼지고. 뭔가 브라질 정부의 결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하지만 이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은요, 오히려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생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브라질도 이제 경제 개발이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발전을 위한 건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하지만 이거는 어쨌든 지구의 환경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 기금으로 좀 지원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틀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의 희생만 강요해야 할 수는 없잖아요. 적죠.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19, 12위를 공개합니다. 모모모가 사라지고 있다. 2014년 세계 스포츠 대회 데이비드 카토와 카우. 어우, 205kg. 아까웠어. 아까웠어. 아우. 밝다 그래도. 근데 표정은 정말 밝죠. 아, 호감이다, 호감이야. 또 춤까지. 더 많은 박수를 받네. 아, 근데 되게 기분 좋아지는 영상이다. 그가 코믹 댄스를 선보인 이유. 조국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데이비드 카토와 카우 선수의 조국은 남태평양 섬나라 키리바시로요. 앞으로 50년 후 사라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섬입니다. 이것도 지구 온난화입니까? 아유. 키리바시의 해발 고도는 평균 3, 4m에 불과해 기후 변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수십 년 안에 지도상에서 사라질 대표적인 지구 온난화 피해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기에 처한 남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는 2000년 공항이 있는 섬이 물에 잠기면서 국제사회에 충격을 줬는데요. 때문에 투발루 주민들은 뉴질랜드 등 인근 국가로 이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21세기 안에 남태평양 섬나라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릴지도 모릅니다. 이대로 가다간 2050년까지 최소 2억 명의 기후 난민이 발생할 거예요.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이게 남태평양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대로 가다간 100년 후엔 물의 도시 이탈리아 베니스, 200년 후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뉴욕 맨하튼의 저지대, 400년 뒤엔 중국 상하이까지 수중 도시가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인간이 이걸 어떻게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러네. 땅이 잠겨버리면 이걸 어떻게... 자기 나라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나라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게 너무 정해진 미래야. 누구한테 침입당한 것도 아니고 그냥 디데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기후 난민의 숫자를 듣고 이게 진짜 난감해요. 이게 어디 진짜 가냐고. 발생한다면 2억 명? 와, 그 혼란과 그 고통은 도대체 얼마 할지.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19, 9위를 공개합니다. 우리 소를 살려주소! 이번 특송 소개 전에 두 기자님들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지금 제 귀가 이상한가요? 정답! 정국 노래잖아. 제가 이렇게 노래를 세상에 잘 이런 불러주는데 일이. 모르는 거예요? 아무튼 이 송아지 아시죠? 뭐라고요? 이 노래. 왜 이렇게 목이 메어 있어요? 이 노래 아냐고요. 노래는 알지. 아니, 근데 음은 처음 들어봐. 자 들어보세요. 네. 제가 뭐라 했어요?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죠. 훨씬 듣기 좋네요. 이 얼룩송아지가 크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얼룩소. 우리가 잘 아는 정지용 시인의 시 향수에도 얼룩배기 황소가 등장합니다. 얼룩배기. 잠깐만. 얼룩배기 여기, 나 여기 약간 메시지 캐치했어. 우리나라 토종소가 얼룩소라는 얘기? 일제 시절 그 시 쓰던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럼 일제가 또 뺏어갔어? 또 난장판을 해놓은 거야? 이 동요와 시에 등장하는 이 얼룩소의 정체는 지금은 우리에게 생소하지만 엄연히 우리 토종소의 하나인 칙소입니다. 아, 칙소. 이름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이름 네. 들어봤어. 호랑이 같네, 호랑이 같아. 와, 대박이다. 아니, 들어는 봤는데 처음 봤어요. 자, 이 칙소는
과거 농사일에도 동원되고 수라상에도 오르며 우리에게 친숙한 황소 그리고 흑소와 함께 2000년 동안 길러온 우리나라의 재래소입니다. 정말? 그런데 동요와 시에 등장할 정도로 친숙했던 이 칙소가 우리에게 생소해진 건 물론 이제는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어디 갔어? 1938년 일제강점기. 아 진짜. 당시 일제는 우수한 맛을 자랑하는 한국 전통 소들의 눈독을 들였고요. 아유, 칙소, 흑소 이런 우리나라 소를 무려 150만 마리나 아, 일본으로 반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앞으로 젓갈색의 황소만 조선의 소다. 다양한 한우 품종 중에 오직 황소만을 한우로 인정하는 모색통일 심사 표준법을 강행했습니다. 아, 지네가 왜? 일제 만행으로 우리의 칙소와 흑소는 잡종으로 취급, 황소를 제외한 수많은 소가 외면받고 말살된 겁니다. 아니 왜? 아, 그러니까 한우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누런 황소만 떠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얘네들로 인한 건지 몰랐어.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칙소가 안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일제에 의해서 씨가 마른 칙소는 고작 100여 마리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1996년에 충북 지자체에서 칙소 복원 사업을 진행했고요. 하지만 4천여 마리까지 늘어난 칙소는 오랜 세월 개량된 황소에 비해서 중량이 덜 나가고 사육 기간도 길어서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그렇구나. 지난해 기준 3천여 마리로 다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흑소를 개량해서 전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며 사랑받고 있는 품종이 바로 와규입니다. 그래. 일본산 소고기라고 알고 있는데 네. 이 와규가 일본 문화재청에 따르면요. 흑소는 14에서 16세기 조선반도에서 도래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와규로 일컬어진다. 일제 강점기 일제에 의해 칙소와 함께 반출됐고 한때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우리나라의 흑소가 일본에서 품종 개량한 와규가 된 겁니다. 야, 이건 몰랐네. 아 이게 너무 분야를 안 가리고 뺏어가니까 닥치는 대로 다 뺏어갔네. 헛웃음밖에 안 나와. 그렇습니다. 일제의 수탈로 명맥이 끊길 뻔했던 흑소는 1993년부터 제주축산진흥원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체계적인 혈통 관리와 사양 관리를 통해 복원을 시작했고요. 최근 충북도에서는 사라질 위기에 처한 칙소를 황소와 교배해서 개량 칙소를 증식, 2025년까지 칙소의 수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